마켓 무버입니다. 올해 2분기 IPO 시장의 대어로 주목받던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을 철회하면서 IPO 시장에 다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IPO 시장의 기대가 컸던 만큼 또 실망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2분기 IPO 대어의 현황을 좀 살펴보자면요. DN솔루션즈가 지난 4월 30일 상장을 철회했고요. 롯데글로벌로지스도 5월 2일 상장 절차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두 기업 모두 수요 예측에서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인데요. 이제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옥석을 가리는 경향이 더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달바 글로벌의 경우에는요,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고 공모가를 확정을 했습니다. 공모가의 경우 희망밴드 최상단으로 확정이 되면서 66,300원으로 나타나게 됐고요. 기관의 수요 예측 경쟁률 역시 1,141대 1을 기록하면서 높은 경쟁률 나타냈습니다. 상장 후에 주식을 일정 기간 보유하기로 약속하는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역시 24.2%로 나타났습니다. 달바 글로벌은 5월 22일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업황이 나쁘지 않은 만큼 전반적인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투자 포인트는 우리가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일단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중국의 수출이 이제는 실적의 날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이제는 바닥을 다졌다라는 이야기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관세 관련해서 우려가 컸는데 미풍으로 끝날 가능성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미국 수출의 경우에 관세를 시행한 이후에 오히려 전년 대비 6%의 성장세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달라진 K뷰티의 위상은 이제 말할 것도 없는데요. 이러한 K뷰티의 위상 속에 APR이라는 기업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글로벌 IB에서도 눈높이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홍콩계인 CLS에서 목표 주가 10만 8천 원, 시티은행에서도 11만 원까지 목표 주가 끌어올리기도 했고요. 키움증권에서도 APR 날아오르다라는 코멘트를 제시했습니다. 매출 내에서 해외 비중이 점차 이렇게 확대될 것으로 보면서 2026년에는 78%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고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강한 성장 모멘텀으로 반영해서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한다면서 목표 주가 역시 12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APR 같은 이러한 기업들을 필두로 낙수 효과가 나타나면서 화장품, 미용기기 섹터 전반에 훈풍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K뷰티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시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사님과 시장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인데 분위기가 좀 처집니다. 코스피 약보합권, 코스닥은 1% 넘게 빠지면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 쪽은 외국인들 매도 물량이 좀 큽니다. 다만 어떻게 이걸 또 잘 해석해 보자면은 좀 시장이 쉬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떠한 좀 이슈를 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뒤에 초록색 배경이 말해주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오늘 드디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카카오가 실적을 발표했고 오늘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저희 파이널샷에서 이 실적을 조금 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얼마 성장했다 이런 거 말고 네네. 개인적인 이 투자 포인트를 좀 듣고 가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팩트 체크를 몇 개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매출은 10%,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5% 증가했다라고 이제 네이버 측에서 밝혔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는 빠졌죠.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24년도 1분기 대비해서 성장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24년도 1분기 실적 그러니까 23년도 대비 24년도 1분기 실적도 상당히 괜찮았었거든요. 그때도 매출이 10%, 영업이익이 32% 늘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23년도보다 24년도, 24년보다 25년도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네이버를 보면서 최근에 좀 약간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좀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창업자들, 이해진 창업자가 경영에 복귀를 했다. 사실 뭐 이해진 창업자가 돌아왔다라고 해서 뭐 당장 네이버가 달라질 것 같진 않지만 이해진 창업자가 오면서 두 가지 키워드를 던졌어요. 글로벌, 그다음에 AI 두 가지 이제 키워드를 던졌는데 AI는 지금 뭐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고 사실 네이버 입장에서는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이어나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지금 미국에 상장돼 있는 웹툰 엔터 같은 경우도 네이버 지금 상장하고 나서 가격 흐름은 좋지는 않죠. 계속 좀 흘러내리는데 지금 시가총액 미국 시장에서 1조 7천억 정도를 마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강조된 부분이 무엇이냐면 검색을 AI로 이제 어느 정도 적용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개인화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뭐 네이버나 뭐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데 같은 데서 이제 검색어를 치면 A라는 사람이 컴퓨터 화면에 뜨는 것과 B라는 사람이 컴퓨터 화면에 뜨는 게 지금 똑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개인의 성향을 AI로 판단을 해서 화면 배치를 아예 그냥 개인적으로 다 어떤 그 성향대로 좀 맞춰주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오픈 AI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비영리 단체로 남기로 했죠.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지금 돈을 받는 것은 오픈 AI 기존에 이제 LNC에서 받는 게 아니라 LLC라고 이제 영리 단체 새로 만들어진 곳에 돈을 받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랑 지금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샘 올트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오픈 AI AI 사업이 굉장히 좀 재밌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20억 달러를 벌면 돈이 70억 달러가 나간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돈이 들어오는 만큼 사용자들이 늘어난다는 뜻이니까 그거보다 한 3배 정도를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런 뭐 카카오나 네이버 관련된 기업들이 AI 투자를 사실 아직까지는 뭐 외국처럼 그렇게 어떤 뭐 대규모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좀 변화를 꾀한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안 좋은 부분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전 부분이 다 괜찮게 오른 상황이고요. 핀테크 쪽이 네이버 페이 쪽이 11% 이상 성장한 부분 아무래도 이제 쇼핑 쪽이 성장을 했으니까 같이 어떤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웹툰, 스노우, 그 다음에 뭐 공통적으로 다 소폭이나마 성장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네이버 실적을 보면서 주가의 어떤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켜봤는데 거의 주가 반등이 안 나왔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구글이 굉장히 좀 안 좋은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이제 점유율 감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구글이 얼마 전에 전거래일인가 이제 급락도 좀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외국인들 보는 시선에서는 오늘 물론 외국인들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같이 좀 연동되어서 같은 쪽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AI로 검색을 하면 거기 광고가 나오지도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정보만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포털에서 검색을 했을 때는 이 광고라는 게 광고비가 이제 집행이 되는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광고를 하고 500만 원을 내놓으면 이제 포털을 보는 사용자들이 클릭을 할 때마다 제 계좌에서 머니에서 돈이 이제 빠져나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광고 노출이 그만큼 적게 되면 광고 시장은 앞으로 좀 어떤 축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구글의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킨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 네이버와 어떤 구글이 연동을 지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실적은 뭐 시장 기대치보다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요? 평가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팩트 네. 체크고 사실 네이버의 주가가 1%밖에 반등하지 못하는 거는 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덜 어떤 뭐 실적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검색 시장에서의 광고 시장의 축소를 이제 시장에서 좀 약간 어떤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차트 잠깐 보면서 그 부분 같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은 안 되는데. 차트 네, 추가 차트 설명을 볼게요.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누구나 아시다시피 언택트 하면서 이제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 중에 하나가 이제 카카오랑 그 네이버죠. 이때 이제 네이버가 뭐, SK 하이닉스에 치고 시가총 2위 할 때도 있었어요. 네, 일단 언택트 관련주기도 합니다만,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보통 카카오와 네이버를 얘기를 할 때 한 단어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게 성장주라는 어떤 단어인데, 그죠. 금리 인하 시기에 성장주가 시장에서 가장 많이 주목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그대로 주가로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함께 금리 인상을 하면서 바로 이제 어떤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가에 이제 직격탄을 맞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좀 약간의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그 금리 인상 때 떨어지는 구간에서 과연 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과하게 오른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시장에서 사실 뭐 어떤 뭐 설왕설래가 많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저는 사실 어떤 그때 당시에 실적이 증가하는 것 부분 대비해서는 센티멘탈적인 부분도 더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후에 이 실적이 늘어나는 부분들과 같이 연동해서 봤을 때는 네이버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카카오랑 주가가 차별화됐다는 거, 이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보거든요. 과거에는 카카오 주가랑 네이버 주가를 선으로 표현하면 거의 똑같았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이제 뭐 보지 마시고, 카카오 주가, 네이버 주가가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이 종목군들을 그냥 단순히 어떤 포털이나 성장률을 보는 게 아니라 종목의 개별적인 부분들을 이제 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저는 가장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해진 의장이 얘기했던 대로 글로벌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이제 펼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성장하는 속도와 주가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분명히 주가 흐름 좀 메리트가 있는데, 뭐 수급이 사실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좀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라 조금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시장의 기대치는 높지만 주가 흐름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도 약간 정하지 못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네이버의 주가가 오늘 사실 실적만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했다라는 요 헤드라인만 본다면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장 중입니다. 성장이 약간 부재하지 않나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또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네이버의 모멘텀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사실 주가적인 요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는 그래도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